내가 9 to 6 해서 딱 칼같이 40시간 근무하고 월급 받아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절대 할 수 없는 빨리 도망가. 안녕하세요 김민호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제 인터뷰 영상을 몇 개 찍다가 마이크 호환 문제로 좀 녹음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사운드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아쉽네. 근데 오늘 마침 사운드 엔지니어를 하고 계신 분을 인터뷰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한테 좀 물어봐야겠어.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좀 사운드 엔지니어를 꿈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이 영상을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재미난 질문들, 그리고 좀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 잊지 마세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오늘도 인터뷰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차차.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부밍 스튜디오스라는 곳에서 이제 음반 콘텐츠 제작 회사에서 오디오 엔지니어 맡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 실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강민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워낙 이제 오랫동안 해온 음반 회사여서요.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콘텐츠 기획을 시작하면서도 음악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저희도 아티스트 인터뷰나 라이브 클립 제작이라든가 혹은 이제 팟캐스트, 토크쇼 뭐 이런 형태로 좀 콘텐츠 잡아가지고 제작을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좀 소규모 공연 기획, 이벤트 기획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군요. 맞아요. 부밍 스튜디오스는 뭐 오래된 걸로만 따지면 이제 올해 25년째 돌아가고 있는 녹음실이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 사운드 엔지니어는 하게 되셨나요? 사운드 엔지니어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네네.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했어요. 네. 이제 어디 무슨 행사 있으면 이제 음향팀들이 나가서 이렇게 뭐 스피커도 달고 뭐 세팅 하시는데 뭐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를 좀 하게 됐다가, 그 이후에도 제가 난 음향을 해야지 이런 건 아니었지만 네네. 그냥 맥도날드 알바하는 것보다는 더 쳐주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배우고 익혀서 이제 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부터 먼저 배우셨군요. 네. 지금 이제 그냥 애초에 사운드 엔지니어를 꿈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거 먼저 시작하는 게 가장 이제 적합하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 하다가 엔지니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저는 반대로 이제 엔지니어로 일을 먼저 하다가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케이스예요. 네. 근데 그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하는 라이브든 아니면 저처럼 스튜디오에서 뭐 녹음이나 믹스를 하는 사람이든 그 기술적인 거 말고 진짜 음악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들을 예전처럼 딱 그 기술만 가지고서 녹음 어떤 식으로 마이크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뭐 이것만 가지고는 살아남기가 힘든 시기니까 뭐 다들 그렇죠. 이제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태까지 어떤 가수들의 이런 작업을 해보셨나요? 저희 스튜디오는 이제 오래되고 큰 스튜디오여서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기, 박효신, 이선희 선생님, 아무래도 아이돌 작업이 아무래도 많고요. 그 다음에 트로트 작업 많고, 저희 스튜디오에서 대성님 이번 가장 최근 솔로 앨범도 녹음을 했고요. 그다음에 촬영대관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오세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세븐틴 경음악의 신 촬영하셨고, 그 외에 예능 프로그램들 미우새 촬영도 있었고 드라마 촬영들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운드 엔지니어를 하고 계시잖아요. 요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되고? 스튜디오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처음 시작은 라이브로 하다가 들어온 케이스라서 정석적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은 스튜디오 조금 규모가 있는 스튜디오는 그 대학 졸업 예정자들 인턴십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방송기술 전공, 뭐 음향 제작과 이런 데서 이제 연계해가지고 학교 연계해서 인턴십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상시 채용을 할 거예요. 이제 공고 내가지고 말 그대로 사람인이라든가 이런 데 좀 모니터링 하시다가 기회가 되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입사하는 거는 그런 거죠. 이제 좀 좋은 환경에서 배워보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좀 규모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어시더라도 네네. 그래도 좀 난 상업 음반을 경험을 해보고 싶어 네. 라고 하면은 개인이 시작해서 그런 일을 따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원래 이제 우리가 듣는 음악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영화라든지 이런 사운드 같은 경우는 보통 스테레오로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최근도 아니죠 사실 몇 년 네. 전부터 이제 돌비 사운드라는 게 나오게 됐는데 사실 이게 뭔가요? 이제 대중들은 사실 이걸 모를 수가 있잖아요. 네. 음악은 굉장히 오랫동안 스테레오 포맷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사실 영화는 이제 5.1 채널이 이제 표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테레오가 아니라. 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천장에서도 소리가 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후 좌우뿐만 아니라 위아래에 음악 그 소리의 공간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반응형 웹사이트 하잖아요. 저희가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으면 네. PC에서 보면 PC 화면에 맞춰서, 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보면 그 화면 세로 화면에 맞춰서, 그런 것처럼 애트모스 콘텐츠는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플레이 환경, 딜리버리 환경에 맞게끔 얘가 알아서 컨버팅이 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극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서라운드로 들리고, 똑같은 콘텐츠를 핸드폰으로 볼 때는 내 두 귀로만 듣는 두 채널에 맞춰서 또 컨버팅을 해주고, 네, 이런 게 큰 차이가 있죠. 좀 더 근데 쉽게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기에는 네, 말 그대로 입체 음향, 좀 더 입체적으로 들린다 소리가. 네. 좀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만약 이제 사운드 엔지니어를 하게 되면 연봉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연봉 쉽지 않죠. 연봉 쉽지 않습니다, 정말. 기본급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최저 연봉? 그럼 3천만 원대? 그쵸. 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네네. 저도 이제 신입 사원부터 일을 시작한 게 아니어갖고. 근데 일단은 이 단순히 사운드 엔지니어다라고만 보면은 정말 어려운 게 그 경력을 인정해서 어딘가에 이직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스튜디오들이 다들 힘드니까 신입 사원만 뽑아요. 네. 고연봉자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군요. 네, 그러니까 이미 경력을 쌓고 내가 어느 정도 헤드급이야 해서 대우받아서 갈 수 있을 만한 곳이 조금 적고요. 네, 정말 그 자리는 소수고, 어디서나 한 3, 4년 했는데 이 정도 해가지고 좀 들어갈래? 라고 하는 게 사실 조금 쉽지 않습니다. 채용시장에도 신입 채용만 공고가 대부분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력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은 그 사람인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아름아름 또 다들 가시기 때문에 아예 없지는 않은데. 그리고 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 고연봉을 받으려면 엔터테인먼트사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뭐 제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긴 힘든데요.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그래도 돈을 좀 벌잖아요. 그 개발자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네네. 그냥 큰 회사에 취직했다고 해서 네. 무조건 잘 버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단순 코딩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팀 리더로 그걸 꾸려 가시는 분이 있고, 네. 엔터도 그냥 열심히 콘서트만 편집하고 네. 튠만 하다가 끝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음향 전반에 대한 것들을 케어하면서 네. 매니징해 나가시는 기사님들이 또 있고. 그러면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 3대 이제 4대죠. 4대 이제 네. 엔터테인먼트가 있잖아요. 여기에 만약 들어가서 사운드 엔지니어를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연봉을 받게 돼요? 연봉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도 비슷합니다. 이것도 좀 대회비 같은 느낌인데, 이미 치프급, 헤드급 엔지니어들은 다 들어가 있고, 네. 결국 신규 채용은 신입들, 네. 그러니까 경력 있는 신입들을 계속 뽑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살아남는지 네네. 이런 문제들도 좀 있고요. 이제 아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6개월에 한 번씩 채용 공고가 나오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그러면 알 거예요. 저한테도 계속 이메일이 오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채용 공고가 나온다는 건 회사가 크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네네. 6개월마다 사람이 관둔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네, 업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 업무가 빡센 편이긴 한가 보네요. 그게. 일단 반복 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네. 네, 편집하고 튠 두 가지가 있으니까 단순히 이게 일반 내가 9 to 6 해서 딱 칼같이 40시간 근무하고 월급 받아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절대 할 수 없는 빨리 도망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운드 엔지니어가 9to6가 아니지 않나요? 그럴 수가 없죠. 밤 녹음, 새벽 녹음이 많고 네. 주말도 없고 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이제 네. 녹음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가수가 보통 이 바쁜 일정들을 다 소화하고 네. 이제 일 다 끝나고 한 11시쯤 녹음하러 오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 그럼 거의 뭐 밤의 삶을 살고 있겠네요. 네, 그쵸. 이제 근데 멤버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 이러면 이제 10시 전에 끝내야 되니까 조금 일찍 하기도 하지만 오전에 녹음하는 경우는 없고요, 일단. 네네. 네. 왜 오전에 녹음을 안 하나요? 그 방금 말씀한 것처럼 저녁과 밤에 보통 많고 오전에는 또 아이돌 스케줄들도 대부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목이 안 풀리기도 하고요, 가수 입장에서 오전에는. 그래서 이제 밤 녹음이 굉장히 맞아요. 많다. 맞아요. 아, 그러면 일하면서 가장 좋을 때는 언젠가요? 가장 좋을 때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하시고 자기 작품에 확신도 있으시고 저도 하면서도 야 이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 때 그럴 때 좋죠. 여 아이돌이 올 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도 지금 제작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럼 어떤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전자음악을 하고 있고 여전히 그 현대예술에 가까운 파인아트에 가까운 이제 음악들을 하고 있어요. 이 실험적인 전자음악만을 다루는 정기 공연도 만들어서 운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라이브 클립만 찍고, 그러니까 인디 밴드들이나 싱어송라이터들 오셔서 라이브 클립 찍고 뭐 간단하게 팟캐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했지만 이제 슬슬 기획음반 제작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자면 크리티컬 리스닝 커뮤니티라는 CLC라는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서 제가 이제 사운드 아트, 사실 음악이라기보다는 사운드 아트 관련된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소모임 기획을 좀 꾸준히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부밍 스튜디오스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네. 그동안 저희가 함께 해왔던 인디 밴드들이나 싱어송라이터들 네. 라이브 클립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토크쇼, 콜타임 혹은 함께 하세요 이런 토크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심플한 팟캐스트는 이제 슈퍼미니 부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차에서 코지하게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조금만 녹음 부스 하나 해서 슈퍼미니 부스라는 공간에서 싱어송라이터들이 이제 미니 콘서트라든가 팟캐스트 하셨던 기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 라디오처럼. 맞아요. 네.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뭐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네네.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거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런 거를 그러면 부밍 스튜디오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나요? 인디 아티스트 같은 경우. 사실 지금 막 정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쭉 한 1년 반, 2년 동안 해왔던 것들이 단순히 반복되면 안 된다고 저희도 또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걸 좀 개편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신청을 안 받고 있어요. 한동안은 계속 공모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라이브 클립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매달 5팀씩 촬영을 하는데 공모를 열면 보통 100팀, 130팀 정도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계속 콘텐츠의 내용도 좀 비슷비슷한 것 같고 경쟁만 과열되고 이런 것 같아서 지금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려고 좀 개편을 하고 있고요. 공모가 있다고 던지는 것도 있지만 막 찌르는 것도 있잖아요. 좋은 아이디어 갖고 계시는 분들은 DM을 그냥 편하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조금 늦더라도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ROTC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학사장교 ROTC가 아닌가요? 네, ROTC랑 좀 달라요. 학사장교. 네, 학사장교. 그럼 그때 당시에 몇 년 근무였나요? 제가 13군번이고요. 그래서 2012년까지 학교 다니고 2013년에 1월에 입대해서 임관하고 3년 복무를 합니다. 학사장교는. 그래서 ROTC 분들은 학교에서 또 열심히 하시니까 그만큼 좀 복무 기간이 짧은데 학사는 1년 정도 더 복무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학사장교랑 ROTC랑 좀 월급이 다른가요? 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어쨌든 저희가 1년 더 복무를 해야 돼요. 네네. 그러면 그냥 그 호봉이라고 하나요? 네네. 네, 그게 이제 나중에 더
차서 조금 더 올라가죠. 근데 장교 복무도 네네. 중2까지는 월급이 높지 않습니다. 중2까지는 보통 의무 복무 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이제 대위 달면서 좀 급여가 확 올라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네, 뭐 도찐개찐입니다. 네. 그러면 얼마 받나요? 그때 당시에 얼마 받나요? 그때도 월급을 실수령 제가 뒤집어 보면 200 얼마 받았던 것 같아요. 250만 원 정도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당시 그러면 부사관보다는 훨씬 높았던 거네요. 그럴 거예요. 네, 그 초봉을 생각하면. 네, 초봉을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럼 병장 월급 얼마였나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100만 원 넘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병장이요? 13년도에요? 모르겠네요. 제가 11년도 군번인데 네. 100만 원은 절대 안 됐을 텐데. 그렇군요. 네. 저 잘 모릅니다. 원래 간부는 병사의 고충을 잘 모르고. 제가 다닐 때는 아마 13만 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시다니 거의 약간 그런 거죠. 그 정치인들 버스 요즘 요거 얼마인지 아세요? 이런 거나 비슷한 발언이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네네. 할게요.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네. 강민구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제 성격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네.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제 워라밸 없고.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제 워킹과 라이프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도. 그래서 워라밸 없고 뭔가 내가 열심히 착실해서 노후를 준비한다기보다는 지금 해야 될 일을 집중하고자 하는 성격이에요.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이제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스탠드업 코미디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냐. 큰 돈이 생겨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해서 얼마까지 모으면 다 그만두고 편히 살 거야 가 아니라 이 일은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좀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요즘 어쨌든 불경기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돈을 버냐라기보다는 사실 뭘 해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하고자 하는 일을 하자. 네.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똑같이 힘드니까 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서 좀 저도 경계를 하지만 네. 하고 싶은 일 하고 도전하면서 살자. 모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는 게 인생이 하나의 모험이 됐으면 좋겠다. 네. 사실 뭐 어떤 일이든 간에 뭐 나 이거 들어가지고 뭐 요거 돈 많이 번데 그래서 뭐 요거 도전하는 일이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해서 도전하는 일이든 사실 힘든 건 매한가지거든요. 네, 이제 뭐 돈 벌기 힘들고 뭐 이런 건 다 매한가지인데 뭐 그 와중에 힘든 거 똑같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확실히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아까 뭐 다른 일 뭐 해보셨냐고 물어보셨을 때 넘어갔지만 저는 박스 주워서 팔아보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냥 정말 폐지 수거. 근데 폐지 수거로도 저 한 달에 한 500만 원 막 이렇게 벌었었어요. 22살, 3살 때. 그래서 이제 그 자원 고철 사장님이 저를 엄청 예뻐했죠. 왜냐면 아들이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 자기 아들은 집에서 맨날 TV 보고 있는데 이 친구는 막 열심히 트럭 몰고 다니면서 한다.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든 되는구나, 이 현대 사회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크인의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